199년 전인데요. 1820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영국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부모님이 굉장히 무성의하게 이름을 붙여서 피렌체에서 태어났으니까 피렌체라고 이름을 붙이자. 피렌체의 영국식의 영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이름을 붙였다면 저는 뭐 서울이라든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태어났기도 했던 대방동에서 태어났고 미대방이나 뭐 이런 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백의의 천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이렇게 헌신적으로 병사들 치료해서 유명해진 간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분은 통계학자였어요. 그래서 영국 왕립 통계학회 첫 번째 왕립 그 아카데미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전국적인 학회 같은 개념인데 첫 번째 여성 회원이 된 통계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34살 때 한 1850년대 중반쯤에 크림 전쟁이 나가지고 그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이 터키 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거기 가서 싸우고 있는 전장에 가서 거기 이제 이 야전병원의 간호 책임자가 되는데 거기 가서 딱 봤더니 뭐 기자들은 이 사람이 밤에 병상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펴보는 걸 보고 무슨 뭐 램프를 들고 있는 뭐 천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기사를 써서 유명해졌어요. 정말 밤에까지 환자들을 잘 간호하나 보다. 그랬는데 사실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수집한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입원해서 언제 퇴원하는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때 뭐 이렇게 진단 도구가 마땅치 않고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스텝 인력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그냥 다니면서 매일 본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만듭니다. 그 데이터 세트를 봤더니 신기한 게 있어요.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죽는데 군인들이거든요. 근데 부상으로 죽는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병원에서 감염돼서 죽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이 전쟁이 다 끝나고 한참 지나서 8년 뒤에 영국 병원과 질병에 대한 보고서라는 굉장히 큰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 일부가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차트인데요. 그 차트가 저기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자가 점심 식사들은 하셨어요? 피자 모양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그 피자 못 하셨으면 이거라도 즐기시고 피자 요 조각 하나가 한 달이에요. 그리고 원 하나 피자 한 판이 1년. 그리고 피자 안에 색깔이 있는데 저 까만 올리브 같은 색깔이 있고 노란 이 치즈 같은 색깔이 있고 이 회색의 약간 피자 빵 같은 색깔이 있잖아요. 피자 빵 부분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차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딱 보여주니까 뭐 사진 안 찍으셔도 이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국산을 사랑해야 되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서 딱 보이잖아요. 전염병으로 다 이 병사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병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가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원재라고 하고요. 랩 2050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랩 2050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실험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정의를 정확하게 하자면 민간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고 민간에 있고 비영리로 운영되는 곳이고요. 저는 근데 이 랩 2050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싱크탱크들을 여러 군데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운영을 해보기도 한 이 싱크탱크 활동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했고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했고 여시제에서 일을 했고 이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싱크탱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이 항상 연구이긴 했는데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전 운영자 노릇을 했었는데 운영자로서 갖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속한 이 민간 싱크탱크의 연구원들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요. 그리고 그게 운영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뭘 하자고 하면 이 일은 제가 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닌가요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회계사라면 회계장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카데믹 리서처면은 연구자면은 자 이거 준비해서 논문 쓰세요 그러면 어쨌든 죽으라고 그걸 할 거잖아요. 뭐 시민단체 활동가, 뭐 조직가라면 자 조직하세요 그러면 조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연구를 해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해서 우리 사회 아젠다 세팅되게 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딴 사람들이 연구한 걸 정리해 가지고 정책이 되도록 해보세요 라든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걸 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팅게일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어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 이런 거라는 건 뭐냐면 현장에 가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문제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곳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여기에 대한 해법은 모든 곳의 문제에 대해서 시사점을 줄 수 있어요. 해법을 찾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정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가졌던 어려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 분들과 협력하면서 같이 일해야 되는 어려움을 연구활동가 또는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그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지식으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고 그게 아까 이 안현정 센터장님, 아랑님이 제가 처음부터 흔쾌하게 대답을 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흔쾌하지 않다가 나중에 깜빡 넘어가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배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죠.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고용과 관련된 이슈고 기술이 변화하면서 우리는 일과 일자리와 고용이라는 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 그거죠. 나는 삶의 의미를 항상 내가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으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월급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의 이제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체제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거나 그럴 수 없다거나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노동자가 되는 게 의미가 없다거나 또는 그렇게 될 수 없다거나 하는 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급속한 고령화 그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문제 이런 걸로부터 가족 관계가 마구 변화하면서 월급을 받는다 해도 가족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월급을 받아도 가족을 구성할 수 없다거나 이 두 가지 축이 흔들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의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죠.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자본주의 이전 시대 같으면은 왕이나 종교가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데가 저는 아시아이고 또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뭐 여기 지도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많은 이 지역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이 인구가 굉장히 몰려 있는 도시들이 있는 곳들이죠.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어디보다도 노동과 관련된 윤리가 강했고 어디보다도 수직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던 위계적인 사회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었는데 만약에 이 고용과 관련된 축이 흔들리고 여길 지탱하고 있던 가족과 가부장적인 이 질서가 흔들렸을 때 뭔가가 채워야 이 사회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질서의 거대한 변화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또 특히 아까 이 박원순 시장 메시지에도 있었지만 도시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에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울 거냐의 문제가 생기죠. 세우는 새로운 질서는 굉장히 새로운 것인데요. 기존의 고용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미 그 시대를 다 산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래를 살아갈 세대, 미래의 질서를 채화하고 미래를 살아갈 세대인 청년 세대 중에서도 그 질서를 좀 더 잘 느끼고 있는, 채화하고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개념을 사실 발견했어요. 저도 이걸 좀 먼저 알았더라면 희망제작소도 한겨레경제연구소도 여시제도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지금 다시 되돌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자와 활동가의 간극을 메꾸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너지 내려고 하는 분들, 시민사회와 학계의 협력자들, 이런 분들이 일단 이 영역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여기를 넘어서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연구는 뒤돌아보는 연구가 아니고 앞으로 뭘 할까를 찾는 실험적인 연구겠죠. 실험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연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또 필요한 연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이론이 어떻게 큰 맥락에 맞닿는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과 주제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제너럴리스트이신 분들이 아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체계화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활동의 전문성을 키우기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는 분들. 사회 문제 해결을 하려는 실험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의 실험은 조금 더 과학적인 실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큰 범위에서의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작은 범위에서 실험을 해보는 것, 정책 실험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죠. 저희들도 랩2050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 액티비스트 리서치의 범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연구활동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 연구자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괄될 것 같습니다. 활동가이시면서 내용을 좀 더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연구를 하는 분들 계시죠. 또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 액티비스트 리서처 범주에 든다고 생각하면서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라는 곳이 그 어원을 따지면 해뜨는 곳이라는 어원이 있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아카드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해가 뜨는 곳. 좀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아카드어에선 유럽은 또 에레브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는 아수, 유럽은 에레브 뭐 그래가지고 유럽은 해지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 뜨는 곳은 동쪽이고 해지는 곳은 서쪽이라고 정의를 한 셈인데 우연이지만 어쨌든 다시 해 뜨는 곳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글로벌 하면 우린 지금까지 유럽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글로벌은 사실 유럽과 북미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와 모든 것이 다 모여서 글로벌이 되는 것인데 한 번도 아시아에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개념은 아시아로부터 같이 연결해서 뭔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고 오늘 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